채식주의자 일부 소설은 주인공 영애가 갑작스레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남편의 시점에서 담아낸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은 아내 영애를 무난하고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해왔었죠. 겉보기엔 평범하다 못해 무미건조하지만 고집이 세고 다른 이를 해치지 않으려는 성격인 영애는 마찬가지로 무미건조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육을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었고 이후 갑자기 모든 고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집에 있는 고기란 고기는 다 치우고 남편에게는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며 잠자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당혹스럽고 불편해하지만 그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죠. 이후 남편은 아내가 육식을 피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려 하지만 영애는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에 고집스럽게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영애의 채식 선언은 그저 식습관의 변화가 아닌 더 큰 내적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그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영애의 채식주의가 단순한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닌 어렸을 때의 폭력적 경험과 내면에 억눌린 고통에 대한 저항임이 서서히 드러났었죠.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영애는 무언가에 의해 깊은 충격을 받은 듯 자신이 경험한 폭력과 공포를 내면에 묻어두고 살아왔고 그로 인해 정신적 불안에 시달리며 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의도로 채식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영애의 내면 갈등은 그녀의 꿈속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었죠. 그녀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꿈에 시달리며 자신의 몸이 잔혹하게 학대당하는 꿈에서 느끼는 끔찍한 감각을 피하고자 점차 육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꿈은 그녀가 일상에서 감춰온 트라우마와 억압된 기억들을 표출하는 창구가 되었죠. 영애는 어릴 적 자신을 문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다니다가 거품을 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영애는 그 개로 만든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었습니다. 영애의 꿈은 점점 고기를 먹는 것에서 떠나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려서 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영애의 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녀의 결정을 단순한 기행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은 영애의 채식 선언으로 인해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회적 체면을 신경 쓰기 시작했었죠. 고기를 거부하는 영애는 사회적인 압박을 받으며 점점 눈에 띄는 행동을 싫어하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렸고 보다 못한 남편이 영애의 가족에게 이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애의 부모와 형제는 그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강압적으로 육식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가족은 영애의 행위를 집안의 불명예로 여겨 그녀에게 육식을 강제로 먹이려 하는데 이는 오히려 영애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안겼었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억눌린 고통이 폭발하며 감정적으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충돌은 영애의 정신적 파탄을 야기했었죠. 그녀는 이로 인해 자해를 하는 등 더욱 고립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고 영애는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이나 고기마저 발악적으로 거부했고 벤치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 앉아있다가 새를 잡아다 손에 쥐고 자해한 손목을 핥아먹는 등 남편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 후 남편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죠. 남편은 영애의 변화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위협한다고 느끼며 그녀의 정신적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차 멀어집니다. 영애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억압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했지만 그녀의 의지는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반발에 부딪힐 뿐이었습니다. 이로써 소설은 영애가 자신의 내면적 고통과 사회적 억압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투쟁을 그려냈었죠. 영애의 채식 결단은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자신을 억누르고 억압해온 사회적 틀에 대한 저항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남편과 가족에게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변덕으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그녀의 내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던 것이었죠. 2부 몽고 반점. 소설은 영애의 형부의 시점에서 진행되며 영애의 몸에 대한 집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기된 욕망을 탐구하였죠. 형부는 예술가로서 미디어 아트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는 집에서는 늘 힘없는 모습이지만 자신의 카메라로 영상을 찍을 때만큼은 타인은 물론 본인도 이해 못하는 열정을 발휘합니다. 영애의 형부는 아내가 자신의 동생 영애를 씻기다가
그녀에게서 몽고반점을 봤다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흥분에 빠집니다. 그는 그것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었죠. 그에게 몽고반점은 단순한 신체의 흔적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억눌린 본능과 금기된 욕망을 상징하는 매혹적인 소재로 다가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열망에 빠진 그는 그녀의 몸을 화폭 삼아 예술 작품을 구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내 그는 도덕적인 금기를 깨고 영애를 불러 그녀의 누드에 꽃을 그려 촬영하고 싶다는 부탁을 합니다. 영애는 그의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를 수락합니다. 그도 그럴 게 영애는 내심 식물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영애의 몸에 꽃을 수놓고 어린 시절이 지나면 사라질 게 당연한 몽고반점을 강조한 바디 페인팅을 그리며 성욕을 초월한 예술적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형부는 그녀의 몸의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던 이상적인 예술적 세계를 실현하려는 충동을 경험했습니다. 예술적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형부와 영애 사이에는 금기를 넘나드는 긴장감이 조성되었었죠. 점점 영애와의 관계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얽히기 시작했었죠. 그의 작품은 점차 성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띠며 이는 단순한 예술적 탐구를 넘어선 욕망의 발로로 변모하게 됩니다. 영애와 형부는 작품을 위해 서로의 육체를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고통과 억압이 예술적 표현으로 드러났었죠. 형부는 자신이 만들고 있는 예술이 사회적 윤리와 가족의 금기를 넘어서는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예술가로서의 욕망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애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통과 내면적 갈등을 예술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애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죠. 형부는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같은 작업실을 공유하는 남자 후배 제이를 불러 모델 일을 부탁하고 그의 몸에도 꽃을 그려 영애와 함께 찍도록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영애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그의 지나친 요구에 질색한 제이는 수치심에 받쳐 촬영 중 스튜디오를 떠납니다. 제이가 떠난 후 영애에 다 젖어버려서라는 말에 형부는 영애를 덮치나 영애는 거칠게 거부합니다. 자기가 형부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영애는 자신이 꽃에 끌렸던 것임을 밝힙니다. 주인공은 지인인 피에게 부탁해 몸에 꽃을 그리고 영애와 다시 만납니다. 형부와 처제는 온몸에 꽃을 그린 채로 마치 짐승같이 서로의 몸을 탐하며 둘 모두 극도의 쾌락 속에 밤을 보냅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죠. 형부의 예술적 욕망은 영애와 형부의 관계를 비극적인 결말로 이끕니다. 주인공 영애가 어느새 잠에 들었다가 깨어보니 처제의 언니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캠코더를 돌려 이미 다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내는 자신이 믿었던 남편이 동생 영애와 금기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면 가족 내의 불화와 혼란이 증폭됩니다. 남편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아내는 남편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갖습니다. 영애의 언니는 정신병자가 있다는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남편을 경멸하는 말들을 퍼붓습니다. 결국 형부와 이내의 결혼 생활에도 균열을 일으켰었죠. 결말에서 영애는 더욱 고립된 상태로 내몰립니다. 영애는 방에서 나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이내 창가로 향합니다. 창문을 열고 타오르는 태양빛에 바람에 젖가슴을 내밀며 주황빛 꽃이 그려진 가랑이를 활짝 펼칩니다. 주인공은 베란다 난간을 넘어 뛰어내려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는 동시에 마치 활활 타는 꽃 같은 영애의 육체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몽고반점은 영애와 형부 간의 금기된 관계와 예술적 욕망을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본능적 욕구와 사회적 억압의 상충을 극적으로 표현했었죠. 이를 통해 독자는 영애의 내면적 고통이 단순히 육식 거부나 가족, 갈등을 넘어서는 보다 심오하고 복잡한 존재의 투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부 나무불꽃. 소설은 영애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진행되었죠. 이 부분에서는 이내가 영애의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하는 상태를 목격하면서 자신 역시 고통 속에 억눌린 내면을 직시하게 됩니다. 몽고 반점의 일 이후 영애는 이제 기본적 음식조차 거부하며 점점 무기력해지며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었죠.
이내는 영애를 돌보며 자신의 결혼 생활과 삶에 대해 재고하게 되고 자신이 감내해온 억압과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영애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그녀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졌었죠. 어느 비 오는 날 병원으로부터 영애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행히 병원의 보호사가 기적적으로 영애를 찾았다고 하지만 영애가 깊은 산비탈의 외딴 자리에서 마치 비에 젖은 나무들 중 한 그루인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영애가 사라졌던 그날 이후 영애의 모든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애는 고기와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채식마저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온몸에 살이 남아있는 곳이 없고 생리는 멎은 지 오래입니다. 뼈만 남은 엉덩이 가운데 찍힌 또렷한 몽고 반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애는 자신이 식물로 변하고 있다고 믿으며 물과 햇빛만으로 살아가겠다는 강박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영애의 이러한 신념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가해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녀에게는 삶의 모든 의미가 무의미해지고 자연 속의 나무로 존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방의 길처럼 느껴졌었죠. 그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점점 더 쇠약해지며 몸은 말라가고 의식도 희미해졌습니다. 모든 식사를 거부하니 병원에서는 생명 보존을 위해 정맥 주사를 통해서 포도당과 단백질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맥 주사를 꽂을 혈관조차 성한 곳이 없어 어깨에 연결된 대정맥을 통해 바늘을 연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시술이므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담당의의 전화를 받습니다. 다시 찾아간 면회에서 왜 뭐라도 전혀 먹지 않느냐는 언니의 질문에 영애는 자기는 내장이 다 퇴화됐을 거라고 자기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고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햇빛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애의 거식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기 직전에 이르러 병원에서는 영애를 결박해서라도 코를 통해 미음을 집어넣는 시도를 합니다. 가족이 지켜보기 힘든 장면일 수 있다고 간호사가 만류하나 언니는 지켜봅니다. 의료진들이 영애의 사지를 결박하고 코에 튜브를 꽂아 넣습니다. 영애는 짐승같이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며 거부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튜브를 삽입하는 데 성공하고 진정제를 놓아 안정시키려는 찰나 영애는 입에서 피를 뿜어냅니다. 이내는 영애의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와 행동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녀는 일상 속에서 감내해왔던 많은 억압과 희생이 떠오르며 영애의 파괴적 행동이 단순한 정신 이상이 아니라 자신이 외면해왔던 내면의 고통과도 연관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애가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모습은 이내에게 자신이 억누르고 있던 욕망과 고통을 상기시켰었죠. 이내는 점점 영애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서로 닮아있음을 느끼며 언젠가부터 억압에 짓눌려 살아온 자신과 영애가 사실은 내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애가 겪는 고통과 자아 파괴는 이내에게도 충격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었죠. 이내는 자신의 살 속에서 억압되었던 감정들, 불안정한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인식하게 되며 자신이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내면의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내는 영애를 돌보면서도 그녀를 구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었죠. 영애는 자신을 나무로 여기며 육식을 거부했던 초기의 결단을 넘어 모든 식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그녀의 신념은 자아와 생명을 모두 무의미하게 만드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내는 동생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그럼에도 영애를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 속에 놓이게 되었죠. 영애는 육체와 정신이 완전히 쇠약해진 상태로 더 이상 어떤 의식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죠. 마지막으로 나무가 되겠다는 영애의 신념은 그녀가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끊어내고 인간 사회로부터 해방되려는 최후의 저항처럼 보였습니다. 이 극단적 형태의 자아 해방은 동시에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남겼었죠. 나무 불꽃은 이내가 동생의 극단적 변화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던 고통과 억압을 자각하게 만드는 과정과 영애가 인간 사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다 완전히 무너져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강은 사회적 통제와 인간 본성의 갈등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과 사회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깊이 있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